잠이 보약이라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조식품들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제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간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고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으로 맛있는 뭐 고기나 다른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건강해야지 이제 간도 건강하거든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이 간도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선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뭐 식생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그다음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내과의사 김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외과의사 김지훈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시즌인데요. 지방간 판정을 받는 젊은 남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왜 간암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음주입니다.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 알코올, 술, 음주의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연관이 이제 깊은 것들이 비만, 그다음 뭐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같이 연관이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사실 이제 그 결국에 간 안에 지방이 침착된다는 얘기고, 간 안에 침착된 지방이 이제 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결국에 간경화를까지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암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한약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혹시 한약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모든 약은 간에 좋지는 않습니다. 간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사와 해독 작용을 하는데요. 한약은 우선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질 못하고, 간혹 간이 안 좋은 분들이 한약을 먹고 나서 이제 간이 너무 지쳐서 간부전에 이제 빠져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약 먹는 걸 좀 권유하진 않고요. 보약을 먹으려고 이제 한약을 먹는데 잠이 보약이라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고요. 또 저희 이제 수술하는 환자분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주위 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생각해서 이제 한약을 사서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꼭 수술 전에 한약이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형간염 예방접종이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비형간염 예방접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및 그 유아 그 가장 필수 예방접종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맞는 주사가 비형간염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그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아서 비형간염 자체에 대한 그 유병률을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6%에서 한 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훨씬 더 적고요. 이렇게 해서 비형간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결국에는 간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급성 비형간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간암에 더 취약한 건가요? 급성 비형간염에서 회복을 한다면 사실 그거는 간암에 대한 고위험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비형간염은 보통의 그 전파 루트라고 해야 되나? 전파 경로가 영유아 때 이제 수직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말고 조금 더 이제 성인이 돼서 비형간염에 걸렸다면 그게 이제 만성화되는, 의학적으로 만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6개월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비형간염이 계속 있으면 그걸 만성 비형간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인이 돼서 걸린 급성 비형간염은 대개는 회복하고 만성까지 가는 경우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암 예방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나요?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거 어떤 음식이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평소에 저 식사하시는 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간도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골고루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은 특별히 없는데 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날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드시는 음식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날 음식이 그 간경화 있거나 그 만성간 질환 있으신 경우에 특히 이제 안 좋은 게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와요.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이 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보통 수온이 따뜻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뭐 한 4월이나 뭐 이럴 때부터 해서 수온이 따뜻한 계절에 이제 생기고 회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요때 잠깐 드시라고 이제 예 그럴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뭐 영양제 종류로 나온 것 중에서 이거는 좀 간이 안 좋다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면역을 증강시킨다고 이제 이런 약품들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밥이 가장 좋은 이제 밥하고 반찬 골고루 먹고 야채 잘 섭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도 이제 적절히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보조식품들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제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간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고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으로 맛있는 뭐 고기나 다른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보조식품 같은 거 보조적으로 꼭 드시고 싶으면 그냥 종합 비타민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유행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굳이 홈쇼핑을 보지 않아도 이제 그때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게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잠시 끊고 다시 뵐게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 사실 좀 있습니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해야지 이제 간도 건강하거든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이 간도 건강하고 간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거든요. 보통 우리 몸무게 50kg인 사람은 한 1kg, 2%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선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뭐 식생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그다음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몸무게 최근에 비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몸무게 꼭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